놀라운 이야기 33명의 어둠 속의 홀로. 2010년 10월 13일날 33명의 칠레 광부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묻혀 있었던 사람, 안쪽에 산호세 탄광 69일 동안 그 사람들이 마침내 구조되어졌다. 그것은 승리였다. 공학의 승리였다. 그리고 승리였다. 믿음의. 광부들, 아래쪽에 갇혀있었던 그 광부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또한 아니었다. 그들의 가족들, 땅 위쪽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도 항복하지 않았다. 굴복하지 않았다. 절망에. 2010년 8월 5일에 점심 휴식 시간대쯤에 광부들, 구리, 금을 캐고 있었던 광부들은 느끼기 시작했다. 진동을 땅에서. 거의 즉각적으로 모모 이후에 그 진동이 시작된 즉각적으로 그들은 들었다. 갑작스러운 거대한 폭발을. 그리고 전체 광산은 채워졌다. 모모로, 먼지, 그리고 바위로. 커다란 조각, 그 근처에 있었던 산의 조각, 산에 한 덩어리가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또 파묻었다. 거의 모든 그 층, 갱도를 파묻었다. 광산에. 17일 동안, 모모 이후 27일, 최초의 붕괴, 그 이후 17일간 아무 말도 없었다.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하루하루가 지나감에 따라 칠레 사람들은 그렇게 됐다. 점점 불확실해졌다. 모모라는 곳이. 그 광부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생존을 했다라는 곳에. 작은 탐사 구멍이 드릴로 뚫려졌다. 8월 22일 날. 그리고 카메라가 포착했다. 한 메시지를. 그게 이렇게 읽히는.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것은 최초의 신호였다. 희망의. 곧 한 비디오 카메라가 보내졌다. 아래쪽으로 700m 깊이로. 그리고 포착했다. 최초의 이미지를. 광부들의 모두 명백하게 건강상태가 좋았다. 그 발견 촉발시켰다. 즐거운 경축 축하를 전국적으로. 그리고 구조의 노력은 주었다. 희망의 빛을. 모모라고 하는 희망의 빛. 광부들이 구조될 수도 있다라는. 광부들은 운이 좋았다. 가지게 돼서 공기 터널을, 그게 허용했던 충분한 신선한 공기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들은 또한 가지고 있었다. 고장난 트럭. 그 고장난 트럭으로부터 그들이 충전할 수 있었던 배터리를 그들의 헤드램프에 있었던. 게다가 그들은 가능했다. 마시는 게 가능했다. 물을. 저장 탱크로부터 근처에 있었던. 그때까지는 그 터널, 전달할 터널, 음식과 약을, 그게 작동 가능하게 될 때까지는 음식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그 보금자리에서, 피난처에서. 그들은 오로지 먹었다, 가졌다. 충분한 음식. 이틀 동안에 걸쳐서 18일 동안 각각의 사람은 살아야만 했다. 어디에 의존해서. 2숟가락의 참치, 한 모금의 우유, 비스켓 몇 조각, 그리고 한 입에 통조림된 과일. 이틀에 한 번. 또 다른 요소, 그게 심하게 괴롭혔던, 심각하게 괴롭혔던, 또는 힘들게 했던 그 광부들을, 그것은 뭐뭐였다. 고온, 그리고 습도였다. 그
피난처에. 각각의 광부는 잃어버렸다. 즉 평균 8kg이 빠졌다. 그때쯤에. 그들이 구조될 때 그때쯤에. 광부들은 하나로 뭉쳤다. 모모로. 한 집단으로 곧 이어서 그 붕괴에 곧 이어서. 그들은 조직화했다. 스스로를 조직화해서 하나의 사회로 만들었다. 거기에서 각각의 사람이 한 표를 가졌던. 그들 모두가 알았다. 모모라는 것을. 만약 그들의 사회적 구조가 무너진다면 그들의 문제는 될 것이다 라는 거. 더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했다. 그거.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면 호세 엘리케즈란 사람 종교인인데 노력했다. 유지할 거. 사기를 유지시키는 거. 그리고 요니 베리우스란 사람, 이 사람이 쭉 가졌었는데, 조동사, 본동사 쭉 가졌었는데 약간의 의료의 훈련을 가졌던 이 사람이 도와줬다. 다른 광부들. 뭘 가지고 있던? 그들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던. 10월 9일날 구조용 구멍이 마침내 드릴로 뚫렸다. 쭉 해서 어디까지 뚫렸다? 광부들까지 뚫렸다. 그들의 보금자리에 있던. 그것은 만들어냈다. 한 터널을. 큰 터널. 충분히 들어 올릴 정도로 큰 터널. 걔네들을 한 사람씩 이러한 목적을 위해 특별하게 디자인된 고안된 캡슐이 만들어졌다. 그 이상이 1400명 이상의 기자들, 전 세계로부터의 기자들이 누구누구와 함께, 그 가족 멤버들과 함께 그 광부들의 모였다. 지켜보기 위해 그 구조 과정을. 10월 12일날 첫 번째 구조 노동자, 즉 첫 번째 구조 대원이 보내졌다. 아래쪽으로 광부들에게. 근데 이 사람이 인사를 했다. 그에게 뭘 가지고서? 초조한 안도감을 가지고서. 곧 첫 번째 갇혀 있었던 광부가 올려졌다. 어디로? 표면 쪽으로. 한 사람씩 광부들은 들어 올려졌다. 캡슐 안쪽으로다가. 결과적으로 보게 됐다. 햇볕을. 떠나자마자, 한마디로 나오자마자 캡슐에서 각각의 광부는 그랬다. 열정적으로 인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볼 수 없었다. 그들의 가족을 즉각적으로. 그들은 쭉 갇혀 있었다.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그것이었다. 받는 것이었다. 의료적인 관심. 한마디로 이제 치료를 좀 받아야만 했다. 루이스 우르주아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맡았었는데 주요한 역할을, 모모로서의 역할, 민주주의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그 땅 아래에 있는 동안에, 그 동안에 그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었다. 올라온 표면적으로 10월 13일날. 그 69일은요. 그날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나 빡세게 노력했었던 그날 동안에 그 69일이 아무 쓸모없는 게 아니었어요. 쓸모없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원했죠. 사는 거.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이었죠. 우르주아는 말했죠. 칠레 국민들에게 모 이후 그의 구조 이후에. 그리고 나서 구조자들,
그리고 구조를 받은 사람들은 시작했다. 노래 부르기를. 칠레 국가를 수천 명의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왔었던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그 작업을 경축하면서 축하하면서 영웅과도 같은 행위 그리고 인류애를 모든 그 사람들 연관되어진 그 사람들 캡슐 빛의 캡슐 구조용 캡슐 페닉스는 설계됐다. 누구누구에 의해서 칠레 해군 누구누구랑 협업한 거 나사 구조하려고 33명의 광부 갇혀 있었던 땅쪽 칠레 산호세 구리 광산에 색칠이 돼 있는데 빨간색, 하얀색 그리고 파란 색깔로 칠레의 색깔 페닉스는 마치 그것처럼 보인다. 군용 미사일처럼 보인다. 그 장비는 그랬다. 거의 3.95m의 높이이다. 바깥쪽에서 외장은. 그리고 안쪽은 1.9m의 높이이고 대략적으로 51cm다. 폭이. 근데 그게 딱 충분한 공간이다. 한 성인 남성에게 있어서는. 동원되어졌을 때 그 구조팀에 의해서 페닉스는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비상산소 공급장치. 그러니까 아래쪽은 캡슐 아래쪽은 가지고 있었다. 3개의 공기탱크. 근데 그게 제공을 할 것이었다. 충분한 공기. 한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대략적으로 90분 동안. 이러한 양의 공기는 그 이상이었다. 필요되어지는 것 이상이었다. 15에서 20분 정도.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응? 여정, 표면으로의 여정이 기대되는데 그걸 취할 것이다. 그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응? 그런 15에서 20분. 그것은 또한 통신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광부들이 말할 수 있도록 표면에다가 뭐 하는 동안에? 들어 올려지는 동안에. 비상사태에서 뭐 이를테면은 캡슐이 꼼짝도 못하게 되는 그런 비상사태에서 이 구조용 구멍 안에서 아래쪽 바닥은 열릴 수가 있다. 안쪽에서부터. 그래서 뭐 할 수 있게? 광부가 밑으로 내려가질 수 있도록 다시 아래쪽으로 피난처 쪽으로다가 덕분에 캡슐 덕분에 그리고 조직화된 구조 노력 덕분에 광부들은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끝낼 수 있었다. 그들의 삶 어둠 속에서의 삶을 마칠 수 있었다. 그들이 바깥쪽으로 나왔을 때 캡슐 문 바깥쪽으로 나왔을 때 만나기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 그 설계자들 페닉스의 설계자들은 공유했다. 기쁨을. 그들의 노력은 결과를 낳았다. 구조의 결과 33명의 생명.